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역시 또 결혼과 관련된 주제, 파트너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심리적인 지식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놈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그 주제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야, 그놈이야. 그냥 결혼해. 막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또. 예. 근데 아니에요. 그놈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게 저 스스로도 이제 책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편에 걸쳐서 나눠드리는데 그거의 제목이 그놈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자,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좀 접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인간의 정신 건강의 수준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병리에 초점을 둔 얘기들은 많아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워낙에 요즘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를 좀 아프게 겪고 있으면 좀 정신이 좀 건강치 못한 상태구나, 힘든 상태구나라고 보고, 그 외에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정신병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좀 나뉘어져요. 예. 학교에서 이미 우리가 막 점수나 이런 걸로 너무 막 이 수준 나누는 거 평가받는 거에 참 길들여져서 참 그것만으로도 피곤하긴 한데 정신건강도 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개념,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를 다뤄드리는데 이 개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너는 요 수준에 속하는구나. 나는 요 수준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좀 따지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 개념들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이 이렇게 좀 수준별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방향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좀 배우는 느낌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습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좀 더 이렇게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그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개념은 뭐냐면요. 자아 경계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저도 심리학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본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책에는 이 얘기를 다뤄드렸어요.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책의 그 내용을 먼저 조금 다루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 책에서 제가 또 다른 책,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제 가족이라는 책을 인용한 부분인데, 네, 오랜만에 나온 노란 책 반갑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 네, 온라인 서점에서 찾아주세요. 네, 이 책에 이제 제가 가족이라는 책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아 경계선. 오늘 이 얘기 심리학 용어를 공부하면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참고하셨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뭐냐면 77페이지, 제 책 77페이지. 개인은 고유하고 독특하며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네. 개인은 개별화, 자율성, 차별성이라는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 각각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필요는 생후 15개월 정도에 나타난다. 이것이 분리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다. 어머니와 하나 되었던 공생의 단계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분리를 시작한다. 예, 가족이라는 책, 존 브래드쇼의 가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책에 인용을 하면서 이거에 관한 내용들을 쭉 나누는데요. 자, 이 지금 내용 보면은 15개월 정도부터 이제 분리를 시작한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엄마 이제 초기에는 공생의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가 분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랬다가 15개월 혹은 한 1년 반,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요. 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가 할게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자아경계선이 생겨요. 예. 근데 이거를 자아경계선이 엄마가 이제 부모 중에서 특히 엄마겠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한 자아경계선이나 무너진 자아경계선을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아경계선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들으시면서 이해가 가시겠죠. 네. 자, 자아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가진 내면의 힘이라고 정의는 하는데 잘 안 와닿으시죠? 네. 왜냐면 자신의 내면 공간을 보호하는 자아의 울타리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너랑 나가 건강하게 분리가 잘 돼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연인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아이를 나의 소유, 내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랑 분리된 하나의 개별화된 인격체로 보느냐, 그런 존재로 다루느냐, 요거가 잘 발달이 되면 튼튼한 자아경계선, 이게 잘 안 되면 약하거나 심지어는 무너진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커플 관계 맺을 때. 반대로 약한 자아경계선 혹은 무너진 자아경계선일 때는 훨씬 더 힘든 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튼튼한 자아경계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부모가 이 18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를 하나의 존재로 존중히 해서 키웠을 때 생겨요. 자아경계선은 내가 또 이거 마찬가지로 장착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데, 자,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손잡이가 안에 달린 문과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자, 손잡이가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사람이 함부로 못 열어요. 노크해야 돼요. 내 영역에 들어오려면 노크해야 돼요. 물어보고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영역에. 예. 아무 때나 문 벌컥벌컥 못 열고 들어와요. 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나의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도 함부로 침해 절대 안 해요.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과 내가 잘 분리가 돼서 개념적으로 타인의 사생활 하나하나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동 안 하고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튼튼한 자아경계선의 사람인가 궁금해진다면, 자,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자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제가 하나는 What do you want?
너 무엇을 원하니? 너 원하는 게 뭐야?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거 따라와가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이한테 What do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부모예요. 그게 되던 안 되던 일단 귀 기울이고 존중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야 튼튼한 자아 경계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What do you think about? 같은 질문. 요런 질문을 또 부모님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의 의견을 또 물어보는 거죠. 예.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의 생각도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존중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자라야 튼튼한 자아경계선이 생길 수 있죠. 부모가 튼튼한 자아경계선을 가진 부모면 당연히 아이를 나와 다른 개체로 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막 아이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고 항상 서로 타협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죠. 이런 과정으로 내가 자랐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튼튼한 자아경계선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튼튼한 자아경계선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침해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신을 많이 하고요. 예, 내가 존중을 받았을수록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부모와. 아, 내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 이미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밖에서도 훨씬 신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자아 경계선에 가진 사람들은 신뢰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불신이 높은 사람들, 불안이 높은 사람들, 저도 그게 굉장히 높아서 계속 그거 이렇게 치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자아 경계선의 사람들은 반대로 신뢰도 높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잘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다 보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게으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자기가 결정하고 생각한 일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밝고 굉장히 힘이 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켜만 봐도 힘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튼튼한 자아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튼튼한 자아 경계선 가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즘 워낙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모습들 보면은 특히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부모들이 우리를 키운 것, 또 우리 세대들이 자식을 키우는 모습들 보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식의 모든 것들에 많이 자신이 그냥 결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튼튼한 자아경계선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약한 자아경계선,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는 게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죠. 가족이나 집단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어요. 요즘 다행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개인을 중요시하는 이런 개념들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자기계발서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약한 자아경계선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약한 자아경계선은 뭐냐면 아까 튼튼한 자아경계선은 손잡이가 안에 있었죠. 약한 자아경계선은 손잡이가 밖에 달린 문. 그래서 막 밖에서 그냥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자아 울타리가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침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간섭도 당할 수가 있고요. 내가 좀 나를 지키는 이 울타리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 부모의 치매가 심하다. 자아경계선이 약해서 굉장히 치매가 심한 부모들의 모습. 내 부모 떠올리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결혼하고 직업, 혹은 커플 관계랑 직업에서 부모가 자식의 이 결정권을 본인들이 쥐고 결정을 하고 좌지우지 하는 거. 제일 심한 게 직업하고 결혼 두 가지 예를 들었었죠.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서도 치매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거 경계선이 정말 부모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치매하는 건 정말 제일 심각한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또 굉장히 많이 부모들이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간섭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생활 습관. 그러니까 MBTI 워낙에 이제 뭐 유명해져 갖고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 습관 타고나길 다르게 다른 성향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성향으로 아이를 강요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많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치는 거와 그냥 너와 나의 차이를 모르고 다 내 뜻대 내 식으로 만들려는 잔소리와는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잔소리는 후자예요. 그래서 쟤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질 않고 내 식이 옳다는 생각하에서 아이한테 자꾸 본인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잔소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는 이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약해서 하나의 개별화가 잘 돼서 하나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침해하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약한 경계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튼튼한 자아 경계선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경계선 약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이제 행복을 자식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모습들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학력 컴플렉스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극복하려면. 근데 보통 어떡하죠? 자식을 공부를 시키죠. 너가 다해 못다 이룬 하늘 이뤄다오 막 이러면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식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게 분리가 안 돼서 경계선이 적절하게 튼튼하게 딱 생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자식의 경계를 침해해서 자식의 자아의 울타리를 침해해서 자기 뜻대로 자식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 중에 하나죠. 자신의 행복을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채워야 돼요.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한 자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아 경계선일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약한 자아 경계선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 덜하죠. 사람에 대해서 불신도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뭐 열등감, 네,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낮은 모습 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죄책감도 되게 별거에 다 죄책감을 느끼고, 예,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따로 나중에 아마 다뤄드릴 거예요. 예, 다뤄드린 영상이 또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예, 그래서 이 수치심 이런 모습들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의 약한 자아경계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약한 자아경계선의 사람들끼리 커플 관계가 되면 조금 힘들기는 해요. 예,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한 자아 경계선, 튼튼한 자아 경계선 뭐 이런 경계선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튼튼한 자아 경계선으로 가는 모습들, 튼튼한 자아 경계선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도 조금 더 이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 영상이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역시 굉장히 약한 자아 경계선의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면서 건강한 정신에 관한 감들을 익히면서 계속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너진 자아 경계선. 정말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경우예요. 뭐냐면 이거는 아예 그냥
뭐랄까 울타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치매가 심했던 거예요. 공생기에서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시기에 부모가 나를 조금씩 떠나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이 무너진 자아 경계선에 속해 있는 부모라면은 본인이 키워진 방식대로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약한 자아 경계선은 어떤 건 침해하고 그래도 또 어떤 건 또 그냥 존중이라기보단 냅두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냅두죠.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무너진 자아 경계선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시시콜콜이 부모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우울에 잘 걸려요. 이런 경우. 왜냐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아예 모르게 돼요. 왜냐면은 항상 엄마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무너진 자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무기력. 예, 무기력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 사람도 엄마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계획 세워봤자 엄마가 퇴짜 놓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의 길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정신 건강 상태라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좌절, 괴로움, 무기력, 우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력감으로 갈 수밖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생생하고 생기가 돌고 밝은 사람이 돼요. 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거 완전히 엄마나 아빠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경계선 성격 장애가 돼서 이제 그 커플 관계에서 계속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기생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자살 시도하거나 스토킹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자아 경계선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나 아니면은 이제 신체적 학대를 당했을 때 이 몸이라는 게 경계선, 나를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신체라는 게. 근데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이에요. 내 몸이 타인에 의해서 계속 유린을 당하는 거죠. 뭐 성적으로든 아니면은 폭력으로든 그렇게 이제 양육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틈이 없죠. 내 몸이 그냥 다 남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니까요. 자아의 울타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도 무너진 자아 경계선으로 돼서 그래서 무력감이나 무기력 속에 그냥 막 너무 우울감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안타까운 경우고 요런 자아 경계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아 경계선이 자아의 울타리, 너와 나를 얼마나 분리된 개개인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자아 경계선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여러 가지 감수성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커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오히려 저는 경계선 감수성. 이거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는 경계선 감수성이 정말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아 경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아 경계선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부분 이제 약한 자아 경계선에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튼튼한 자아 경계선으로 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좀 자아 경계선 개념을 다뤄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랑 연결돼서 또 다른 개념을 다뤄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감이 좀 더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면 오늘 또 이 강의 내용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